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도시 살리기 지원단 도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동네 주변에 철길이 놓여져 있던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옛날에 철길 근처에서 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현대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 철길들이 폐철길이 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철길을 공원으로 만든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라인입니다. 오늘은 하이라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인 비하인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라인은 미국 뉴욕의 맨하튼 서부에 있는 버려진 1.5마일의 길이의 폐철로였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철로가 현재는 뉴욕의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폐철길이 이렇게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이 아름다운 공원은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폐철로를 하이라인 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을까요? 뉴욕시의 시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민일까요? 아니면 건축가일까요? 때는 1999년으로 돌아갑니다. 1999년 뉴욕타임즈의 줄리아니 시장 행정부는 하이라인을 철거하겠다는 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기사를 읽고 이 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철거되어도 괜찮은 걸까? 지금 보이는 사진의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사진으로만 언뜻 보기에는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일 것 같은 그는 1993년 하이라인과 한 블럭 떨어진 웨스트사이드 21번 갓길에 이사온 조슈아 데이비드로 그저 한 명의 맨하튼 주민에 불과합니다. 직업 또한 프리랜서, 에디터, 여행 작가로 전혀 공원 조경과 건축과는 일도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철거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하이라인에 관심이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잘생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로버트 해먼드로 건축이나 조경과는 역시 전혀 상관없는 창업 컨설턴트이며 하이라인 아래에 있는 웨스트 빌리지와 웨스트 사이드 10번가가 접하는 아파트에 1993년 이사온 웨스트 빌리지 주민에 불과합니다. 로버트 해먼드도 마찬가지로 단지 하이라인에 대해서 기차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공통점이라고는 1993년 하이라인 인근에 이사왔다라는 것밖에 없는 이 둘은 대체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하이라인 철거에 반대를 시작했을까요? 1999년 8월 어느 날 밤 하이라인 철거에 관련하여 커뮤니티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는 그 자리에 각자 참석하게 됩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은 20명 남짓. 그 자리에서 당시 하이라인에 대한 책임권을 쥐고 있던 철도회사 CXS는 하이라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철거와 유지안에 대해서 토론을 열게 합니다. 줄리아니 행정부 측과 주민들은 철거에 대해 찬성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인원은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 둘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닿은 인연으로 둘은 하이라인 철거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제일 먼저 철도회사 CXS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철도회사에 찾아간 그들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이라인은 현재 조건부 유기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 특정 조건이 되지 않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그 조건이란 책임 비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라인의 부동산 소유주가 철거와 모든 책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현재 철도회사 측에서는 500만 달러를 소유주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자금이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하이라인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안되고 있는 하이라인에 대해서 CXS는 손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는 CXS 직원의 안내로 하이라인에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 눈에는 엄청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저 오래된 철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생화와 그 틈에 옛 철로들이 보이며 주위로는 뉴욕의 유명한 건물들과 멋진 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경관에 반해버린 두 사람은 하이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로 철거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다짐을 먹은 그들 앞에 큰 문제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을 때 조슈아에게 친구가 다가와 조언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들은 조슈아는 다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가 해주었던 얘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롬나드 블랑테로 하이라인과 마찬가지로 폐철로를 철거하려던 위기에 놓여있던 철로였습니다. 하지만 프롬나드 블랑테는 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아주 멋지게 되살려냈다라는 얘기였죠. 조슈아는 이 얘기를 듣고 파리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렇다면 뉴욕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으며 다시금 하이라인 재생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일 또한 생각대로 그리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인사나 돈이 많으신 분들의 힘을 빌려보자 라고 했지만 모두들 도와줄 수는 있으나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 주위에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자마자 또 다른 역경에 부딪힌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 그들은 이 역경을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